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5일 손상대 TV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이 꼴이 됐습니까? 나라는 마치 삼국시대를 방북해 할 정도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이 상태로 1년만 더 가면 솔직히 국론분열과 국민분열로 인해서 내전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정권이 국민들을 갈라 세우는 것도 모자라서 정치가 또 국민들을 갈라 세우고 이제는 권력까지 국민들을 갈라 세우고 있으니 어느 나라인들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문재인이 입만 열면 통합과 소통을 부르짖고 공정과 평등, 정의를 말하고 있지만 문재인 스스로도 국민들을 촛불과 태극기를 갈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 스스로가 공정, 평등, 정의를 거꾸로 실행하고 있으니 제정신을 갖고 사는 국민들이 어디 불편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2년 4개월을 잘 보십시오. 문재인의 대선 공약은 조선시대 유물이 된 채로 헌시짝처럼 버려졌고 국민과의 약속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도 없이 어겨왔습니다. 자신의 말을 스스로가 거꾸로 역행하는 문재인을 그리고 이 정권을 세상에 없는 것처럼 미화하는 이 대깨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멀쩡한 국민들조차 거짓의 한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맞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마치 거짓말 공화국이 된 것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나라는 중심을 잃고 북한의 속국인지 중국의 속국인지 모를 정도로 붉은 물에 깊숙이 빠져 있는 형국입니다. 남북 문제를 앞세워 국민 누구도 북한의 비판조차 못하게 만들더니 결국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비용, 그 많은 투자, 그 많은 국제적 쪽팔림을 당하고도 결국 김정은이로부터 뒤통수를 맞는 꼴이 됐습니다. 딱 좋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 것이 아니라 딱 좋던 개를 김정은이가 잡아 처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난감 놀이하듯이 연일 쏘아댔던 미사일, 뭐라고 하니까 삶은 소대가리 핀잔을 하는 김정은이, 그것도 모자라서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금강산 내 건립한 남측시설의 철거를 지시해도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린 채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은 자유라지만 북한의 이러한 행위들을 보고도 김정은이의 지시는 빨리 금강산 관광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신호라고 평가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기레기 언론들도 여기에 동조합니다. 북한의 잘못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김정은이나 북한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알아서 미화하기 바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 프로그램처럼 북한 칭송 누가 잘하나 뭐 이런 대회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24일 발표한 그 담화에서 의지가 있으면 길이 열리기 마련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세 이 정권의 실세들이나 좌파들 그 구석구석에서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그리고는 내뱉는 말이 북미 대화 곧 복원될 것이다. 남북관계 청신호다. 기레기 언론들도 여기에 합세해서 마치 누에고치 실을 뽑아내듯이 똑같은 제목들을 쪽
뽑아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제 24일 북한의 임성난 주 아세안 대사가 김정은이 다음 달 25일과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부산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더니 기회의 창이 완전히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았다고 말을 하자 또 김칫국을 마십니다. 세계도 한쪽 눈으로, 제 나라 국민도 한쪽 눈으로, 모조리 한쪽 눈으로만 보다 보니 외교와 통일이 편식증에 걸려서 이제는 영양실조 상태까지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북한과 김정은은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한 결론과 똑같습니다.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인기 있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 모든 우호적 편지와 사진 촬영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며 앞으로도 절대 아닐 것이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말. 딱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도 이 정권 사람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북한 편만 듭니다. 편만 들면 다행인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치 북한을 이용해서 조국 사태를 듣고 그 기세를 내년 총선으로 대선으로 몰아갈 이런 기세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국 사태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데다가 어지간한 이슈로 여론을 틀어보려고 하지만 안 틀어지니까 결국은 마지막 히든카드라는 북한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김정은이가 다음 달 25,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참석을 해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산에 오기만 하면 지금 조국 사태로 끊어진 이 난국을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동안의 국민들은 철저하게 쏘아주었고 쏘아줘 왔지만 지금의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거짓말과 꼼수를 다 알아차렸습니다. 절대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평화도, 문재인 정권의 통일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의 속임수였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왜냐? 문재인이 덜어놓고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신영보 그리고 간첩 우두머리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 칭송하고 지금 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던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면서 그가 인사청문회장에서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라는 걸 드러냈습니다. 문재인과 조국이 스스로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를 신봉한다는 이 꼬라지를 만천하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임을 착각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대깨문이나 조국 지지를 하고 있는 어리석은 국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아니라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살아서 온다고 해도 깨어있는 국민들은 그 쇼와 연기에 절대 부안해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권들은 2년 4개월 동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 뻔뻔함과 거짓말에 이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속습니다. 이제는
좋습니다. 북한은 그렇다 치고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민정수석으로 있던 조국발 죽창가로 시작된 반일 프레임으로 국민의 절반 이상을 친일파 토착외국으로 몰아가더니 결국엔 자신들이 친일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까지 단행하면서 그렇게 일본과의 한판 승부를 자랑하더니 한국 내 일본 관련 기업들이 쪽박을 차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슬그머니 일본에 잘해보자고 손짓을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일본 나루이토 1항 즉위식 참석을 위해 가는 이낙연의 손에다가 문재인의 친서를 들려보냈겠습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악한 한일 관계를 이제 와서 돌팔구를 마련할 생각이었다면 왜 이런 문제를 유발시키고 고통을 자초했겠습니까? 왜 국민들이 시간 끌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문제가 더 크기 전에 한일관계 문제는 풀어야 한다고 했더니 이런 사람들을 이 정권에서 모조리 친일파로 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친서를 들고 아베에게 굴욕적인 손짓을 합니까? 왜 그럽니까? 반일 감정 이것도 내년 총선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더 이상 가서는 골아프게 돼서 꼬리를 내리는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의 친서 뭐겠습니까?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전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불어보나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일본 아베 총리를 만나서 약 20분간 회담을 진행하면서 얻은 결과도 가관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서 둘 중에 하나가 작살을 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정세 판단해서 안 되겠다 했으면 이러지 말자고 달래고 어르고 했어야지. 얻어 터질 거 다 얻어 터지고 깨질 거 다 깨지고 난 뒤에 이제 잘해보자고 손 내미면 아베가 어이쿠 고맙습니다 하겠다. 아베 총리의 말입니다. 일제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 아베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해 건강한 한일 관계로 되돌릴 계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베는 한결같이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낙연 총리는 한국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답한 것입니다. 문재인의 이런 친서, 이낙연의 이런 말을 전하려고 일본에 가서 아베를 만났을 정도라면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아마추어 외교 부재가 빚어낸 총극 때문에 나라만 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줄이나 알기나 하십니까? 아마 이 정권의 눈에는 대기업만 보이는지 1차 밴드, 2차 밴드 하청업체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들이 문재인 정권의 한일관계 파괴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바로 하나는 인사 실패고 다른 하나는 아마추어 정권의 정책 실험의 실수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번천번을 말하지만 어떤 정권이라도 정치와 군사 문제는 실험을 해서도 안 되고 실험해 볼 수도 없는 정책들인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에는 무슨 실험을 잘못해서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오롯이 그 피해를 개인의 것이고 아니면 그 기업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수할 수 있고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의 경우는 다릅니다. 실패의 피해는 정책을 실험한 정치인의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몫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지난 2년 4개월 동안 얼도 당토 않는 정책들을 끄집어내서 실험만 하다가 나라를 다 망쳤습니다.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 국방, 안보, 외교, 노동, 교육, 심지어 법까지 잘못 주물러서 지금 곳곳에서 파이름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내놓는 정책마다 실험 대상 정책들이고 실패작들입니다. 정권 초기부터 이상한 정책들을 내놓고 일단 실험해보고 결정하자고 했는데 방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결과들은 대부분 실패였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탈원전, 전망의 군사시설 철수 및 군 관련 정책들,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선거법 개편, 하나하나 다 찾아보았지만 제대로 성공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실험 뿐입니다. 대북, 대일, 한미 간의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대북 정책은 원점으로 돌아와서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고 대일 감정은 국민 감정을 자극하다 결국 꼬리를 내리고 굴욕적인 손짓을 일본에 하고 있고 한미 관계는 스스로 파이름을 내다가 결국 붉게 물든 철없는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저 담벼락을 넘는 세계적 쪽팔림까지 당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같지만 시청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에만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법고시 합격 못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외무고시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외무부 장관이 되고 야전사령관 한번 못해본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정권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중에 어떤 말들이 나오신지 아십니까? 못 잘 박는 사람을 국토부 장관을 시키고 음주운전 잘하는 사람 경찰청장 시키고 방위병 출신이나 군 미필자 기무사령관 시키고 탈세 많이 한 사람 국세청장 시키면 아주 제격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국가 운영에 있어서 100번 1000번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숫자 강조하지만 그것이 바로 실험 삼아 해보자는 정책 위반자들의 위험한 발상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발상은 할 수 있으나 덜 여문 정책들을 행동으로 옮기면 바로 국가적 재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재앙이 정책 실험자인 개인의 재앙이 아닌 바로 국가적 재앙이 되기에 국가 운영에서의 정책 실험은 절대 금기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하나에서 10까지 이 모든 정책 실험들을 마치 새로운 정책인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줄 것처럼 완성된 정책점으로 밀어붙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재앙이 아닌 재앙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눈에는 안 보일 겁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정책 실험들을 했던 이런 것들이 모조리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돌아올 것은 재앙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증거로 들이밀기는 불편하겠지만 그 실례로 두 가지만 제가 단서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이미 재앙이 닥쳤으니 접어두겠습니다. 국가의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를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하자는 대로 실험 삼아 허물고 국방까지 해체해 놓았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상태로 만에 하나 북한이 그냥 밀고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나라를 빼앗기는 전쟁의 재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우습게 볼 일은 아닙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걸 실험 삼아 해보자. 실험 삼아 다 했습니다. 또 하나 문재인은 취임 후 느닷없이 신고리 오일고기 건설 중단을 발표하고 이와 함께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슨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얼토당토 않는 탈원전 정책을 끄집어냈습니다. 영화 한 편 보고 환경단체의 실험과제를 수기도 없이 문재인은 원자력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들을 대부분 중단시켰는가 하면 건설 중인 원전조차도 중지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영화 한 편 보고 환경단체의 말을 듣고 그냥 추진할 일이었습니까? 문재인이 원자력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 지식이 있겠습니까? 전문 지식도 없이 문재인이 받아들인 것은 환경론자들의 위험한 탈원전 실험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세우고 무슨 이양한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세우면 공기가 깨끗해져서 참 좋을 건데 이렇게 하십시오. 그거 쏘가서 아무런 수기도 없이 그냥 탈원전 실험이라는 이 중차대한 국가적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탈원전 아니에요. 원자력 발전소 다 세우고 없애도 결국은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 그리고 거기에 동반한 위험성이란 건 우리나라 서쪽으로 들어서는 중국의 수백 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결국은 한반도의 위험성을 가중시킬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원자력 발전소는 세계가 인정한 가장 이상적인 원자력 발전소고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설치되는 원자력 발전소들은 어떤 문제가 어떻게 틀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작 문재인이 원자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으면 대한민국의 원자력을 세울 것이 아니라 중국을 보고 원자력 그만 지어라. 있는 원자력도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친북 친중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짹소리 못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까? 원전 재개까지 1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됐고 470여 명의 공론화위원회에서 40여 개의 헛돈을 국민 세금으로 써졌겠습니다. 물론 원전 재개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경제까지 망가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자산업 이후에 대한민국을 먹여 살 효자산업으로 가장 앞서 있는 이 수천조 시장의 원전 시장까지 스스로 내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정권의 갖가지 정책들이 잘못됐을 경우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오는 실험 정책인가를 문재인은 아무런 의식 없이 실험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패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실험 정책, 저 국가 운영에는 연습이 없다고 했는데 여전히 연습 중인 아마추어 정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곧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경제가 그렇고 안보가 그렇고 정치가 그런데도 이 정권 실세들이 하나같이 나에겐 책임이 없다는 시기니 그 재앙은 오롯이 국민들에게만 돌아갈 것이 뻔합니다. 문재인에게 책임이 있고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고 권력 실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확연히 드러나 있는데도 이들은 알 바 없다는 식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험 정책의 재앙이나 국가 운영 연습에서 파생된 모든 실패의 부산물은 국민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도 반성 없이 선거 때를 겨냥해 또 거짓말을 쏟아낼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저 실험과 연습의 놀이개일 뿐입니다. 이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국민은 선거 때 외에는 실체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정책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책 실험이 그나마도 순수하게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이해할 텐데 이 정권의 실험 정책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정권 연장이나 대한민국의 공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적폐청산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실험 정책의 폐단조차 봉쇄해가면서 지난 2년 4개월을 버텨온 문재인 정권의 실체는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바로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조롱하고 우롱하는 아마추어 정권의 실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 끝날 때까지 대한민국 공산을 위한 실험 정책은 계속될 것이 확실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목숨 걸고 막아야 합니다. 실험 정책의 실패는 어차피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이불 속에서 만사나 부르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실험 정책 공동 정범의 범죄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역사를 거슬러 조선도 적폐청산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때의 적폐청산이나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죽이는 숙청을 했기 때문에 조선이 망했습니다. 이런데도 21세기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제발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발 국민들이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제발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2년 4개월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 실정에 한가하고 대한민국 공산화를 저지하는데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손상TV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